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굿의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호예요. 안녕하세요. 하울의 매점 주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와. 반가워요. 지난번에는 이배우님이 네. 요상한 분장으로 저를 웃겼다면 네. 여러분들도 좀 웃으신 것 같던데 네. 어떠셨는지. 댓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안 본 눈 삽니다. 아 진짜요? 정말 달릴 것 같은걸?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좋아요를 먼저 누르시고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제가 진짜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닌데 강시희상이 저번에 뭐에 뭘 많이 묻힌 상태에서 젖었나봐요. 나름 이제 멋부린다고 세운 기처럼. 잘 지내고 계시죠? 뭐야 갑자기? 밤에 올라오는 저희 업데이트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항상 놀랄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네. 속을 든든히 채우셔야 돼요. 저희 그래서 되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업데이트가 맞아. 되면 무서워서 오전에 다음날. 들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 네, 그 소문들이 댓글에서 참 많이 내 보이던데.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낮에 해야 되나 지금 맞아. 좀 고민 그럴 중입니다. 것 같아. 낮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죠, 이 배우님? 약간 여러분들도 딱 눈치채셨죠? 진실 누구인가? 찐정샷 이거 찐정샤? 네. 니 하면 아니야. 찐정샷입니다. 늘 언제나처럼 이 배우님의 첫 사연 지금 바로 가시죠. 고! 저희 어머니가 무당에게 이것저것 듣고 그러십니다. 이번 연도는 어떨 것이다. 언제는 뭐 해라. 뭐 조심해라. 이런 건데 신통해서 저도 참 신기할 정도. 제가 작년 가을에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 시험 치르기 2년 전 여름에 무당이 저한테 전화라고 했대요. 당신 아들한테 전해라. 1년 뒤 가을쯤 중요한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너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요. 지금은 뭐 그 자격증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냥 신통했다고 봐주세요.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한 3-4달에 한 번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소리를 치더래요. 들어오지 마! 순간 깜짝 놀란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대묻자 당신 아들 데려와! 당신보다 당신 아들이 더 중요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런 생각에 어머니가 극구 우기셔서 제가 따라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럽디다. 영을 본 적 있어? 여기서 영은 유령, 귀신 등을 말하죠.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건데 그 영을 보고 절대로 대답하거나 반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 무당이 드디어 미친나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무당 말이 틀린 적이 없다고 잘 새겨듣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만간 귀신을 보게 된다니 절대 안 반가워요. 정확히 2주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끝난 뒤 오후 10시쯤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외식을 나간 상황이라 11시쯤 올 것 같아요. 집에는 물론 저 혼자입니다. 저희 집은 집을 비우지만 누군가 온다면 거실 불은 켜놓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외 있잖아요. 분명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제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세수를 하고 나와서 제 방 쪽으로 가는데 컴퓨터 책상 바로 옆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형체가 보이더군요. 사람 형체가. 저는 처음에 흠칫 놀랐습니다. 근데 무당이 했던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답해서도 안 되고 반응하지도 말라고. 근데 전 제 방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연하게 옷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는데 베란다에서 말을 겁니다. 어디가? 와, 그때 진짜 심정은 이루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지릴 것 같고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답하거나 반응하면 안 된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하려고 노력했죠. 진짜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주방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대박. 생각하니까 좀 그렇다. 정면 모습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는데 흰자로 그것을 보면 얼마나 떨리던지 그냥 입을 덮고 죽은 척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보니까 10시 30분.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지면 시간 체감도 둔해진다더니 진짠가 봅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무서운데 거실에서 TV 보는 척하면서 귀신이 중얼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차라리 베란다가 나을 것 같아서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 노래를 켜고 만화를 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대로 베란다에서는 아직도 실루엣이 보입니다. 베란다와 컴퓨터가 마주보는 것은 아니라서 흰자로도 보이진 않지만 옆구리가 시렵고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해? 오른쪽 팔과 귀 쪽에 마치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 신경이 쓰이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명 베란다에 있어야 할 그것이 제 바로 옆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귓속말을 하려는 듯이. 팔에 닿았던 그것도처럼. 그쵸. 너무 싫어. 귓속말을 하려는 듯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럽디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난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이 얘기를 계속합디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줘. 나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나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올 것 같고 가족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만약 안 사라지면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건가. 근데 11시까지 오는 거겠지. 제발 그래야 하는데 아 진짜 이걸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난 진짜 잘할 거야. 5만 가지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에서는 미친 듯이 저걸 외치고 있고 저는 미칠 지경이고 결국 해결 방안으로 더 무서워질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끄고 거실 불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제 머리맡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눈 뜨면 바로 얼굴이 보이게 또 들리대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나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나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들어줘라 그냥 네. 들어줘. 죄송한데 약간 아웃사이더. 눈 감고 자는 척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거실 불이 켜지고 제 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눈 감은 채 일어나서 제 방에 들어온 엄마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온 뒤 눈을 떠보니 그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럽디다. 사실 너가 신내림 받을 몸이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 어머니가 말하시더군요. 너가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말을 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건 넌 봤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8살까지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어느 무당이 그러더라. 자기 말대로 하면 신내림 안 해도 된다고. 집에 있는 부적 전부 천수보살 못 들어오게 만드는 부적이고 너 지갑에 있는 부적도 마찬가지란다.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신내림이라니 대체 무슨. 원래 신내림 받을 몸은 반항도 못하고 운명이라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단다. 너가 오늘 겪은 게 아마 마지막일 거고 너가 보인 그 모습이 천수보살이시다. 무당이 말했던 대답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신내림 받을 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도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 저희 집에 지나는 귀신들이 가끔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수보살님이 보였던 순간이 그 영향이 내 몸에 잠깐 들어온 거라는데 언제쯤이 돼야 안 보이는 걸까요? 이분은 그냥 계속 보시면서 공존을 하셔야 될 그러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었으면은 네. 내 자식이 무당이라던가 귀신을 보는 뭔가 되게 고달픈 삶 이런 게 있잖아. 그러지 않길 바라셨을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근데 누나 응.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응. 저번에 희렌이 말해줬던 사연에 깡이 엄청 세신 어머니는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아유 밥만 주면 어떡하니 반찬도 줘야지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네 운명이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면서 같이 그치, 이렇게 그럴 수도 아무렇지도 않은 있지. 척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왠지 이 배우님이 이게 어. 진짜 같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입니다. 아니요. 제가 진짜예요. 아까 나 연기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 아웃사이드니 약간 태클 들어오더라고. 나름 배우님의 태클이 아니라 이 귀신이 약간 아웃사이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자식과 두려워. 맞아,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에서 딱 계속 그거만 속삭이는 거 알지. 아니야. 어? 딱 그것만 알지. 그 앞부분 딱 두 줄만 알아요. 365일 키를 찾아 뭐 방황하는 잭스페로 뭐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의 사연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기호 2번입니다. 맨날 기호 얘기하셔가지고 외롭게 기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기호 2번 함께 하시죠. 아니 선글라스는 저기서 왜 버리고 왔어요?
저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잡고 서울 공덕동의 모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고요.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마트와 만화책방, 수많은 맛집이 있어서 집 참 잘 구했다 싶었죠. 너무 위치, 디테일한데? 이 위치 약간 저번에 구해줘 홈제 나온 위치 같은데? 정말요? 작년 10월쯤이었어요. 몇 개월간 중국에서 일하다가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겸 보름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을 땐 동생들이 방학이라 와 있어서 시끌벅적했는데 입주한 지 처음으로 혼자 지내려니까 조금 외롭더라고요. 며칠 내내 밤새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찬양하며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다가 매일같이 속편하게 늦잠 자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단잠에 빠져 있는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 10시.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대체 이 아침에 누가 나를 깨우러 오나 싶어서 짜증을 내면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로 보이는 모습은 2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젊은 남자. 그 남자는 흰색 모자에 흰색 가운, 겨드랑이에 회란판을 끼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예, 소독 점검 나왔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에선 대략 보름에 한 번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해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려다가 현관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맙소사. 머리는 며칠 감지 않아서 떡졌는데 앞머리는 왕핀으로 올렸고 이게 현실곡이죠. 그래서 전날 늦게까지 밤새서 얼굴은 좀 붓고 충혈되고 진짜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뭐랄까 낯선 사람 앞에서 나도 훈녀를 보이고 싶었던 터라 다시 유턴해서 인터폰 앞으로 돌아왔죠. 저희 집 소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그러시면 곤란한데. 아니요, 오늘은 좀 불편해서요. 다음에 할게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소독하시는 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떳떳하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저의 몰골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잘 씻고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나도 초식녀에서 벗어나서 잘 좀 꾸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워가 끝난 뒤에 그래도 이번에 소독을 안 하면 또 다음에 소독을 하러 왔을 때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싶어서 늦게라도 와달라고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1305호인데요. 혹시 오후에도 소독하시나요? 예? 아니, 오전에 소독하러 오셨는데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소독이요. 그 화장실에 그런데 소독해 주시잖아요. 약품 처리 같은 거. 벌레 나오지 말라고. 오늘은 소독 일자가 아닌데요? 이상하네. 아까 어떤 아저씨가 소독하러 오셨었는데요? 저희 800B호에서는 소독관리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 오피스텔이라 남자분들이 불편해하셔가지고요.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충격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봤던 소독해주시는 아주머니 옷차림과 손에 든 것만 신경 쓰고 그래서 이번에 왔던 그 남자도 비슷한 가운과 회란판을 들고 있길래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거죠. 바로 8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들이랑 1층 경비실로 내려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CCTV를 검사해봤는데 하필 우리 집은 CCTV 사각지대에다가 엘리베이터에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도 안 보이더군요. 아저씨들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문단속 잘하시라는 말과 함께요. 소름 돋는다. 진짜 짜증난다. 만약 그때 문을 열어줬더라면 제가 아무리 더러운 상태였다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크게 당했을 거란 생각에 살다 보니 게으른 게 참 고마울 때도 있구나 싶어서 요즘도 잘 씻지 않습니다. 이분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시네요. 나랑 비슷하시네 이분. 네. 아무튼 방심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그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안색이 바뀌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야, 그거 맘먹고 작정하려고 니네 집 고른 거야. CCTV 사각지대인 건 어떻게 알았으며 혼자 있는 거 알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또 니네 빌딩에서 그렇게 차려입고 소독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베이터 CCTV 봐도 없다는 건 비상계단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야, 어쩌면 너랑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아니야? 최악이다. 무서워. 하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으니까. 저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카메라 앞에서 계속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가끔 카메라 앵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어림잡아는 알지만 정확하게 그 앵글각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방범용 카메라 같은 거나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촬영용 카메라랑 다르니까 뭐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각을 모를 수도 있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 각을 알고 사각지대에 얼굴이 안 그러니까. 나왔다? 관리소와 뭔가 연관이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전 제일 소름 돋는 게 현실곡인 게 맞아. 같은 라인의 사람이면 진짜 제일 끔찍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력을 하지? 결론은 좀 덜 씻으세요. 결론이 좀 괜찮은 마음에 것 듭니다. 나는 평생 물값도 나쁜 일이 아끼고. 나는 평생 나쁜 일이 생길 일이 없겠다. 우리 모두 더러운 걸로 가시죠. 저희 사연은 진짜였고 기호 2번 진짜입니다, 여러분. 더러우신 분들 투표해 주시고요. 기호 3번 원래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서 10년이 넘게 살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부터 살기 시작하셔서 10년 넘게 생활하시다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층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에 그 할머니께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할머니는 안방에 앉아 밥그릇에 수북히 쌓인 생쌀을 씹어 드시고 계셨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할매 이도 안 좋은데 무슨 생쌀을 그리 집어 드십니까? 라고 할머니를 말리셨대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힐끔 보시기만 할 뿐 다시 눈을 밥그릇으로 돌려 계속 생쌀을 드셨답니다. 어머니께서 팔을 내밀어 말리려고 하셨지만 이상하게 할머니는 몸에 손이 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드시던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거실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어머니께서 나가보려고 하시니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꿈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서는 그냥 개꿈인가 싶어서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 댁의 아드님이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거실에 누워 계셨답니다. 그래서 주무시나 싶어 방에 모셔다 드리려고 몸에 손을 대자 몸이 어찌나 차가우신지 돌아가신 줄 알고 정신이 아찔해져서 들쳐업고 바로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께서 혈압 때문에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별탈은 없으셨고 며칠 입원해야 하니 짐 챙기러 왔다고 하셨대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는 꿈속에서 할머니가 생쌀을 집어 먹었던 게 이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 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꿈 꾸자마자 그 집 아들한테 어머니 데리고 병원 한 번만 가보라고 할 걸 그랬네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꿈에서 발이 안 떨어지고 할머니에게도 손이 안 닿았던 게 그 할머니랑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쌀 먹는 꿈에 대해서 찾아보고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쌀을 먹는 꿈은 건강에 변고가 생긴다는 의미의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평소 꽤나 신경질적이신 편이라 어머니와는 사이가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하신 인연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제 거는 진짜예요. 네. 저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도 진짜예요. 네. 진짜.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저도 사과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저 희대하고 그만 사과해. 희대하고 하메진님한테도 사과했는데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지난 회차에 네. 진짜 청취자 사연을 찾아라를 내드렸었는데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저희 정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배우님이었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얘기해주나 기다리고 있었잖아. 손 못 쉴 뻔했네.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아 정말 여러분 봤죠? 나예요 진실. 그 이번에도 나겠지. 여러분 설마 뭐 두 번 진짜 얘기했으니까 다음번엔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반전을 찌르는 남자가 나라고. 의외로 저를 찍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함혜준님께 투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나는 꼭 한두 번씩 해주시는데 네. 정말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박스 띄워서 쿠키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MYLAZYBOK @ 네이버닷컴으로
얼른 오라오. 네. 얼른 오라오. 팟빵에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댓글도 읽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튜브보다 방송 시간이 조금 더 길 거예요. 조금 더 긴 맞아. 저희의 이전 버전의 잡담이 듣고 싶은 분들 팟빵도 청취해 주시면 정말 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그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보면 그쵸. 운전 위험하니까 팟빵에서 네.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신 이후에 저희 방송을 라디오처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괜히 유튜브 홍보자 대사 갖고 그러네. 그래, 우리 아직 유튜브 수익도 안 나는데. 네. 지금까지 굿디 히렌츠였고요. 굿디 이범문이었어요. 지지 않은 크게 진짜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굿디 하와이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이래.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이. 아 웅변대회 같았어. 어? 이 굿디 연사. 이비예요. 굿디. 네. 진짜 그 레벨링 하다 보면 이배우님 목소리가 진짜 피크 커. 쳐가지고 내가 맨날 내린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